자, 안녕하십니까. 이데올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는 웨인아웃 기간, 이 메이저의 하방 포지션, 상방 포지션에 속지 말자. 그렇다면 이 하방 포지션으로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또 메이저가 챙겨가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하면 무섭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또 알아야 나중에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들이 지금 하방 포지션, 상방 포지션을 갈 때 한 틱당 얼마의 수익인지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선물 한호가 한 틱이라고 합니다. 한 틱의 수익은 12,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330.00서부터 한 틱당 0.05씩 움직이게 돼요. 자,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선물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01씩 움직이고 코스피 선물은 0.05씩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330.00의 한 틱위는 330.05가 되겠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330.01, 02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선택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식은 상방 포지션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 둘 다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이 하방 포지션한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있고 콜매도 이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대응을 하시면 더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 시에는 선물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풋매도 콜매도 풋매수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면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얼마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선물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셔야 돼요. 옵션 매도 상품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 330.00에 매수를 해서 331.00 20틱입니다. 이 20틱이 올라갔을 때 25만 원의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선물 매도 포지션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자, 1포가 떨어지면 331에서 330.00까지 갔을 때 또 한 계약당 25만 원의 수익이 또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약이면 250만 원이겠죠. 자,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이 선택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데, 이거 값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이거 내가 다우지수나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하방 포지션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도 포지션, 이 매도 포지션이 뭐냐면 주식은 매도한다 그러면 청산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 매도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 그래서 그 포지션을 털 때는 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식은 상방 포지션만 단타가 가능한데 선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 자, 주가 조정 시에도 수익이 날 수 있고 다시 반등 시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두 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단타 매매나 롱 포지션 매매를 할 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돌반 변수가 발생할 시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예전에 그럴 때는 갑자기 지수가 확 내렸었죠. 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하방 포지션으로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한 틱당 12,500원,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자, 이건 증권사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계약수와 매매가 잦으면 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틱당 12,500원, 수수료는 2.9불. 자, 이렇게 틱당 5불의 수익이 나고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수수료는 2.9불이 동일하다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크루드 오일서부터 WTI, 동 선물 차트도 전부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항생지수만 10달러, 홍콩 10달러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건 증권사하고 협의를 하면 수수료는 다 여러분들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수가 빠지면 왜 외인하고 기관, 메이저라고 얘기할게요. 메이저는 왜 수익일까? 하방 포지션 지수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많이 사놨는데 그 라인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손실이겠지만
파생 상품에서 어마무시한 또 수익을 거둬들이죠. 자, 제가 239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2390포인트를 정확히 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390포인트를 어떻게 알았냐? 자, 추세선을 싹 그어서 그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딘지도 알았던 겁니다. 자, 제가 주식사서하면서 토요일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239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아직 추세선 이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추세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요 삼각수렴 구간에 있을 때 왜 밑에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느냐? 메이저가 하방 포지션이었어요. 옵션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1000포인트가 올라와도 우리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2390포인트를 찍을 때 밴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0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그동안 말씀을 드린 2390포인트 찍었는데 이제 하방 끝, 재뷰도 상방뷰로 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2390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크게 양봉으로 뽑아내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이 라인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웨이나우 기간 메이저의 옵션 하방 포지션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2390포인트를 찍었을 때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과 소각 소식이 들렸었죠. 하지만 그거는 장이 끝나고 5시에 공시를 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8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자, 웨이나우 기간은 그 소식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하방 포지션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상방 포지션, 콜옵션, 선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턴하는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위에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8포인트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다시 한번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자, 밑에 있는 98포인트, 밑에 있는 지지선도 2398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딱 맞췄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것까지는 맞았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깨고 내려왔습니다. 왜? 계엄령 발표가 났죠. 계엄령 발표가 나면서 밑으로 쭉 떨어질 때도 제가 추세선을 쫙 그어서 오늘 대바닥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웨이나고 기관들 이런 메이저의 포지션, 옵션 포지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방 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쭉 떨어졌을 때 이때 7,800%가 수익이 났습니다. 옵션에서, 외과에서. 그거를 웨이나고 기관들이 다 정리를 하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반등이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저항선 어느 자리를 찍고 빠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과거에 최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여기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했더니 오늘 화요일이죠. 1월 7일 화요일 고점 라인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오더라. 어디까지? 밑에 있는 지선까지. 자, 이런 거를 아시면 좀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되게 편하겠죠. 내일자에 개파락이 나오면 이 라인은 저항선으로 변할 것이고, 자, 위에서 시작하면 지선으로 반등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인 거 아시죠? 코스피 200 종목보다 선행하는 게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는 전체 종목, 2,000개 넘는 그 종목들을 다 포함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200 종목,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들의 중요 지표를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틀려질 것이다. 왜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디에서 조정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으시는 방법을 아셔야 나중에 손실 없이 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자 코스피 200 선물 30분 봉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과거하고 연결된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 추세선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오늘자에 시작을 해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조정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뭐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일봉 그래프 보여드렸죠. 그 일봉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되는데 최저점 라인, 이 화살표근 이 라인과 그대로 연동이 되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더라.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어떤 지선 라인이냐.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가 그대로 연결된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까지 계속 맞고 나서 떨어지는 그림이었는데 갭으로 올라갔었죠. 갭을 메꾸면서 이 라인을 다시 깨고 내려갔다.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외인하고 기관은 제가 예전에 밴드 공부방에서도 한번 옵션 공략을 한번 해보라는 그 지점에서 위에까지 크게 올라온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옵션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느냐 그 상승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5,000원 0.25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률은 이렇게 1644%, 단 하루 만에 1644%가 올라오더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1,000만 원어치를 사놨는데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만 하방 포지션 풋옵션이나 이런 콜옵션에서 매수를 한다면 또 이런 손실금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의 예상도를 한번 볼게요. 이 예상도를 왜 봐야 하느냐. 어디에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는지 알면은 그 라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자 종가 마감의 그림을 30분 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일 갭상승에서 시작을 한다면 과거에 연결이 되었던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파락으로 내려간다면 이 라인은 이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겠죠. 이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화살표로 보시면 이쪽 고점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 고점이 또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이 났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왼쪽으로 쭉 가시면 그 라인들 저점 라인과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 라인을 지지선을 삼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 내일장 수요일 날 시작점을 선물 시작점을 우리는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선물 지지선, 저항선을 알아야 우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어느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할 거 없이 전부 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 저항선들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수익률이 아주 많은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현재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코스피. 자, 코스피 현재 위치예요. 현재 구간은 저항선을 찍고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빠지는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자, 과거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도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화살표를 그려드린 구간. 이 구간,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았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했더니 오늘자 저항선을 딱 찍었더라.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지만 깨고 내려가서는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 라인을 올라타고 나선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런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는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선을 나중에 다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인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대가에서 많은 걸 말씀을 드렸죠. W자 역회된 숄더, W자 상승, M자형 하락. 그 중에서도 지금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W자 반등 후에 다시 지지선을 찍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 역회된 숄더다.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차트를 제가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주워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하게 그냥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만 확인하시고 매수가하고 목표가에서 한번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표로 많이 보시는 다우지수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어떻게 조정이 나왔는지 상승이 나왔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잖아요. 자, 그럼 다우를 어떤 그림을 현재 봐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신대가에 나오면서 계속 이 파란색 저항선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해 주는 거는 개인들이 여기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펀드들이 방어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게 공매도를 치면서 이 지수 하락분을 또 S&P 500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라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쪽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계속 알려드렸죠.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여기 있는 지선들을 계속 투닥투닥거리면서 올라왔어요. 이거 그림 뭐예요? W자 반등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이제 상방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한 번 더 찍고 나서 하락 시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깨고 내려갈지에 따라서 우리의 또 대응은 또 달라져야겠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W자 반등 구간에 나와 있지만 어제의 음봉이 조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었으면 그대로 상방을 인정을 해주겠는데 우리 짱 코스피 200 선물도 저항선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염두를 해주면서 메이저의 이런 페이크 상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밑으로 내리꽂거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이 저항선 라인 누가 방어를 한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펀드가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도 이 지선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을 찍었었지만 이 라인을 돌파를 해서 갈 경우에 이렇게 또 위로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습니다. 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갭을 만든 게 참 의심스럽다. 이 갭을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여기 갭을 메꾸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 갭을 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야겠죠. 자, 이런 거를 염두를 해 두면서 이 봉이 빠질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선이 우리는 지선을 지키는지 깨고 내려가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또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다 그랬어요. 팔 라인, 어깨 라인, 그리고 머리 라인을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2차 전지주나 자율주행 관련주가 좀 틀려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깨고 내려가면은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을 경우에 어떤 그림이 돼요? 헤드앤숄더
완성이 되죠. 머리 구간을 완성을 하고 어깨 라인, 팔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저 밴드 공부방에 또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으로 빠질 경우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선을 딱 찍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침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딱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된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요. 반도체에 관련주죠.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라인업까지 내려와서 단기 역회전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도 밴드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방송에 나올 때도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왔더라. 또 갭을 만들었다. 이 갭은 언제든지 계속 메꿉니다. 이런 갭이 발생했을 때도 다시 내려와서 이 갭 구간을 다시 메꾸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또 갭이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은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향후에 움직일지 우리 장에 또 대입을 해서 한번 보는 그런 식견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지금 반등이 났어요. 우리는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과거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던 추세 지선이 있습니다. 이런 지선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깨고 내려와서 저항선을 삼던 그 모습이에요. 현재는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은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찍으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회된 숄더 그릴 수 있는 바로 그 그림. 지금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주워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 QR코드 하나 지금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 대시고 딱 20초 정도 있으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 종목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다. 확인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보조지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스타게틱도 많이 보실 거고 이평선도 많이 보실 거고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죠. 이평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과 다우지수 지선 저항선 이런 라인들을 알 수가 있지. 아, 테슬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추세선을 긋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밴드 공부방에는 벌써 추세선 긋는 법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추세선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빨간색은 지지선. 지지선 뭐예요? 매수. 자, 저항선은 뭐예요? 매도 하는 그 저항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봉이 이렇게 빨간색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또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뭐다? 어디에서 매수해야 돼요? 여기에서 매수해야겠죠. 그쵸?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매도 라인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삼각 돌파 매매는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을 생각을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 매매 기법입니다. 보통은 이런 데서 삼각수렴 구간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라인이 점점 수렴이 좁아지면 나중에 크게 슈팅이 나오더라.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바로 매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이 파란색 라인,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이 파란색 화살표, 요걸 잘 주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다시 찍을 때, 다른 일봉이 또 하나 생겨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 시점으로 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목표,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를 그어야겠죠. 위에 있는 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을 찍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요.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물량을 한 50%만 매도를 하게 된다면 신법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삼각수렴 구간 최하단 지지선 라인들을 어때요?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지선 구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저점에서부터 계속 연결하면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못 봤다. 아, 왜 종목이 많으니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뚫고 올라가서 저항선을 뭐 했어요? 지지선 삼고 있죠. 이 연두색 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이에요. 돌파하고 나서 어때요?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이런 지지를 하는 그림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설정을 해서 나중에 이 라인을 가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우리 밴드 공급방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30%가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잘 보시면서 신법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0% 이상, 50% 이상 수익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노스페이스도 한번 볼게요. 이노스페이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그 삼각수렴 구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서부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자, 이런 구간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삼각수렴 구간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또 찍었어요.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노스페이스 이거 찍는 거 못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뚫고 올라가서 요 라인을 지지선 삼을 때 뭐 해야 돼요? 매수! 자, 두 번째 매수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요런 거를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 어디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노스페이스는 여기가 목표치, 매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 랩지노믹스예요. 랩지노믹스 위에 있는 저항선들 계속 찍고 있죠. 이 저항선들에서 그대로 연결을 하면 뭐예요? 이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가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다. 자,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지금 저희는 공방분들 50% 매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짓말 같죠? 밴드 공급방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켓 위너 1부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얼마에? 요 라인에서 매수를 드렸죠. 자, 그것도 이따 수익 리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수렴 걷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 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설정을 해서 쭉 이어보시면 그 라인들이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목표치 어디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겠죠. 제가 73,100원에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얼마입니까? 95,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 라인들을 목표치를 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벌써 밴드 공급방에 다 올려놨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워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W자 역헤드앤 숄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누가 먼저 빨리 매수하나 그 게임이 아니고 자, 밑에 있는 매수가 정확하게 드렸으니까 밴드 공급방에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차트, 매도를 해야 하는 차트. 자, 신대가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을 드렸느냐. 매수를 해야 하다는 차트는 W자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드렸을 때도 위에 있는 정선을 찍고 내려왔을 때 뭐예요? 다시 올라오면 뭐예요? W자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드렸고, 자,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3천 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W자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제가 예시를 그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올라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가라고 제가 마켓 위너 1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만 2천 원, 24만 원에 전량 매도가 들어갔고 2천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39.88%의 상승이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W자 차트 여러분들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신대가에 나서 삼성중공업도 매수를 드렸죠. 요렇게 W자로 올라갈 거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중공업 W자 반등 차트니까 9,600원에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W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표치 제가 그 마켓 위너 1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신대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된다? 12,200원에 위에는 저항선 12,200원에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선을 찍었을 때가 딱 얼마다? 그렇죠. 12,200원이다. 자, 이 라인에서 전량 매도라고 만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저항선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면서 W자 반등 차트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지지선에서, 추세 지지선에서. 자,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 찍기 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 딱 찍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왜 계속 반등이 나올까요? 과거를 보면 저항선이었어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찍으면 매수 지지선으로 바뀐다.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위에 28.68%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TX 그린로이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저항선 라인을 계속 찍고 있었는데 이 라인을 연결하면 또 찍고 빠졌죠. 갭으로 올라갔어요. 갭. 여기 갭 발생했죠. 제가 갭 얘기 계속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갭을 메꾸는 지지선이잖아요. 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라인 1,300원 라인을 딱 찍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더라. 자, 근데 저희가 왜 저항선이에요? 과거에 이 추세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왔고 또 돌파를 해서는 지지 삼고 올라갔더라. 그 라인들을 연결하니까 또 딱 찍고 조정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저항선인 겁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대한해운의 모습도 볼게요.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찍고 나서 꼬리 달고 끝났는데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죠. 24.90%까지 올랐어요. 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더라. 자,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또 조정이 나오는데 과거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돌파라는 움직임까지 나왔어요. 이 저항선 라인을 돌파하면서 24.90%까지 또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랩지노믹스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 드리고 33.84%까지 올라간 그 모습도 보고 계세요. 또 한 번 랩지노믹스를 매수를 드렸습니다. 마켓이너 1부에서 2,32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2,320원 어디예요? 여기 밑에 지지선이잖아요. 그거 매수 잡고 이렇게 W자로 올라갈 거라고 큰 그림으로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2,320원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났어요. 오늘자 그래프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자에 또 반등이 또 크게 나면서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면서 64.87%의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다는 거. 아직 매도 안 했어요. 매도 좀 어디에요? 5,000원이죠. 자, 상한가 가면 우리는 이런 노래도 한번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본다. 상한가! 자, 상한가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50% 매도라 그랬죠. 자, 50% 매도를 했습니다. 자,
수익은 챙겨놓고 나머지 5,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또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고요. 자, 밴드 공급방 계신 분들, 이거 랩지노믹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자, 매주온도 마찬가지.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렇게 20.58%까지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이런 추세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라인에서 왜 계속 반등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저점에서부터 저점을 하고 그대로 이런 라인에서 이어와서 그대로 그어놨다면 그 라인을 반등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27.78%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잡고 또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이제 밴드 공급방에 오시면 알 수가 있고 저 이게 생방송에서 또 매수를 드려서 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W자 역헤드 숄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항에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얼마에? 13만 1,000원에. 자, 이 13만 1,000원이 여기에요. 여기 라인을 찍고 나서 W자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을 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 기준 39.31% 수익 중입니다. 자, 아직 매도 안 들어갔어요. 보통은 30% 넘어가면 매도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저항선 오기 전까지는 아직 매도를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제가 6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69,000원에 매수를 드렸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 6월 달부터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할 때 이 자리가 매수점이 아니다.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요 라인들 연결되는 이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내려왔을 때 어때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죠. 자, 찍기 전에 매수를 드렸어요. 보이시죠? 찍기 전에 매수를 드렸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다. 목표치 얼마? 12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라인들을 69,600원 되는데 69,400원까지 찍었어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요렇게 W자, 요렇게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 기준 54.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했냐고요? 아니요. 목표치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2만 원 말씀드렸죠. 자, 요런 거를 목표치를 두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54.2%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추세선을 알기 때문에 매수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패워야 여러분들도 수익이 가득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하이닉스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자, 제가 9월 3일 날 매수를 드렸어요. 10% 이상 빠져야 그 다음날 15만 3천 원을 찍는데 15만 3천 원서부터 매수를 드렸어요.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 10% 이상 빠지면 폭락을 하면 매수를 하는 거냐?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여기 찍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목표가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만 원을 찍었을 때 80% 매도 드리고 나머지 20%는 자율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율 매도가 이렇게 30.76%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자율 매도 그냥 나머지는 뭐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죠. 알아서. 그 말이 아니라 이 추세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 위에서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깨고 내려서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 파란색 저항선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겠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밑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가 제가 목표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1만 원. 지금 현재는 21만 원이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21만 원 가게 된다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LS 일렉트릭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최저점에서는 또 못 드렸지만 이런 라인에서 반등 구간에서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려야겠죠. 자, W자 역헤드 숄더 이거는 잡으셔야 지금 제가 거저 그냥 떠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수익 보시라고 요 종목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매수가가 얼마인지
자, 목표치는 얼마인지 그걸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50% 넘는 그런 수익을 또 보면서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 종목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그거 종목명만 확인하시고 매수가, 목표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방송 후반까지 시청을 하시면 이렇게 공략주도 드려요. 자, 오늘의 공략주 LG화학입니다. LG화학 이제 사도 되나요? 맞습니다. 자, 이 저항선들 라인들을 쭉 보시면 추세선이 그대로 모이게 되는 저항선이 3개가 모여지는 그 라인이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힘으로 뚫었습니다. 자, 힘으로 뚫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라인들을 다시 지지선 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마련이 되겠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 지지선 라인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런 라인들, 저점 라인들과 그대로 연동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 자, 그리고 일어나서 이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이 3개가 모이는 거예요. 되게 큰 저항선이죠. 저항선이 3개가 모이니까 그거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이런 그림을 보통 쉽게 나오지 않고 이런 저항선을 찍을 경우에 저항선 3개가 모였을 경우에는 그걸 찍고 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힘으로 뚫었다. 자, 이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거진 다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매수가 24만 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32만 3,000원 어디에요? 여기 위에죠. 32만 3,000원 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 22만 6,000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지선 라인이 다 와가고 있으니까 자, 저항선을 뚫고 오늘 살짝 음봉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털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아까 제가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었다가 한번 지지선 삼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해야 된다. 그 매수점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다? 24만 8,000원이다. 손절 딱 거시고 목표가까지 딱 오면 그래도 안 해.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이제 한번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요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또 매수 자리 또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또 두 번째 공략주 한미글로벌입니다. 자, 한미글로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말씀을 드릴 때 W자 차트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W자. 자, 이 W자 구간에 여기가 어디예요? 이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글로벌이 조정 시에 여기 살짝 조정이 나면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매수를 잡아야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뭐 내려오든가 말든가 위에 있는 저항선 갔을 때는 매도를 한번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떠먹여주는 라인에서는 메이저가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한번 보라는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저항을 삼았다가 내려와서 지선 삼고 저항선을 지선 삼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W자로 반등이 올라가게 되는 그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위에 있는 저항선도 보이실 거예요. 저 라인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전체 그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등 나서 찍으면 뭐가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이 M자형 구간에 이 상승치를 우리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16,800원 드리겠습니다. 자, 16,800원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추세선을 제가 하나 더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21,600원입니다. 여기죠. 21,6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21,600원. 찍으면 뒤도 돌아멀지 말고 매도를 하자.
자, 순저가 15,300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W자 반등 나오는 차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런 라인들도 다 W자 반등이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LX 일렉트릭도 W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라인들, W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자, 반대로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큰 저항선을 두 번 찍고 큰 그림으로 딱 봤을 때 여기 찍고 빠지면 영어로 M 차트를 그리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겠죠. 어디에서 도망가요? 요런 라인, 저항선. 이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빠지면 M자형 차트가 되니까 요런 라인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이제 W자. 여기에서 W자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 W자를 그리는데 양쪽 옆에 어깨 라인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찍고 나서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역회된 숄더인데 제가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으면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상가하자. 하지만 이런 지지선 라인에서 찍고 나서 여기에서 W자 반등이 나오면 어디서 털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털어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아니죠. W자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릴 경우에 팔도 그려야 되잖아요. 팔. 그쵸? 이 팔 라인 그릴 때 올라갈 때 수익을 창출하자. 자, 그래서 요런 라인이 어디다? 이 종목의 이 라인들이다. W자 여기를 다 그렸다. 자, 반등이 나오게 된 다음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다? 목표치는 여기다.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들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라인에서는 떠먹여 주는 거예요. 자, 메이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반등할 거야. 제가 예전에도 SM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W자 역회된 숄더를 제 신대가에서 많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W자 역회된 숄더 그리는 차트가 나올 때는 주저없이 한번 매수를 봐야 한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거진 다가오고 있어요. 요런 라인에서 밑에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을 경우에 크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미반도체나 LS 일렉트릭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수익이 나는 거 랩지노믹스도 보였을 거예요. 50%, 6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느냐.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W자 자리들 어떻게 찾는지는 저 여기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이런 추세 지지선하고 저항선 긋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중에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도 또 하나 팁인데 제 밴드 공부방에 보면 아직 지선을 찍지 않은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지선이 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밴드 공부방에 제가 저번에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지선 오는 종목 그 라인들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매수 준비를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 이제 챙겨가시면 돼요. 주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행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크게 수익이 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밤 11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꼭 많이 우리 신대가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